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대비 사회복지 정책론 단원별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정책론은 3교시의 첫 번째 영역입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시험의 8가지 영역에서 가장 어렵게 출제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출제 경향을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제6 영역의 사회복지 정책론을 보면 1장부터 4장까지 나와 있고, 여기에 대한 출제 경향이라든지 학습 방법은 제가 핵심 이론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사회복지 정책론에 대한 이야기를 생략하고 이제 출제 경향이라든지 그것은 이론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요. 챕터 1에서 챕터 4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챕터 1을 보면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과 성격, 사회복지 정책의 이념과 전략, 사회복지 정책의 목표와 철학적 배경, 사회복지 정책을 둘러싼 가치, 사회복지 정책 발달 역사 속의 정책 이슈인데요. 여기 1장은 대개 이제 역사 문제가 많이 보일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들을 풀 수 있습니다. 자, 2장은 사회복지 정책의 모형 또는 발달 이론, 그리고 사회복지 정책과 복지국가인데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3장은 사회복지 정책의 어젠다 형성, 대안 형성, 사회복지 정책의 결정 및 집행평가, 길버트 테렐의 산물 분석, 상당히 중요하죠. 대상자 복지를 넣습니다. 챕터 4 마지막은 사회보장론 파트입니다.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등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볼 거고요. 한국의 사회복지 정책도 있습니다. 자, 1장의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방법은 똑같습니다. 1번부터 13번 문제까지를 풀고 나머지 12문제는 또 2강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봅니다. 사회 문제에 관한 설명인데요. 사회 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설해 보면 슈나이드가 이야기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주로 중점적으로 보아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다가가면 되겠고요. 자, 사회 문제는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달리 정의될 수 있습니다. 사회 문제는 시간과 공간 또는 문화적인 차이, 여기에 따라서 달리 정의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행동이나 개입을 만들어낸다. 사회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처하기 위한 행동 또는 개입,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자, 사회 문제는 가치 중립적이 아닙니다. 가치 지향적이라고 합니다. 가치 지향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쉽게 말씀드리면 사회적인 가치가 있는데 그게 기준이 되겠죠. 사회적인 가치에 어긋나게 되면 문제가 돼요. 어긋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 거고, 어긋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가치를 지향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에 어긋나느냐 어긋나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사회 문제가 되고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지향적이라는 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가치 중립적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 다음에 사회 정의를 정의하는 데는, 사회 문제를 정의하는 데는 기준이 존재한데, 그 기준을 우리가 바로 사회 규범 또는 가치라고 합니다. 사회 규범 또는 가치, 이것이 바로 기준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있겠죠. 이외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야 이것이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1번에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었습니다.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될 것은 사회 문제는 가치 지향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문제의 포인트는 그거니까요. 그리고 사회 문제라고 하는 것은 사회 규범이라든지 사회 가치에 어긋났을 때 우리가 이것을 사회 문제라고 하기 때문에 기준이 존재한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의 답은 3번입니다. 2번 문제 들어갑니다. 2번 문제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효율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1번에 보면 사회복지 정책이 평등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평등의 가치를 훌륭히 이루더라도 끊어요, 효율이 나왔습니다. 효율의 가치를 크게 훼손한다면 끊어요, 바람직하지 않겠죠. 자, 쉽게 말씀드리면 국가가 평등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효율이 떨어집니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따라서 평등의 가치를 훌륭히 이루더라도 효율이 손상을 입으면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번 지문이 맞습니다. 2번 지문, 사회복지 정책에서
파레토 효율이 있는데요. 이거는 수단으로서의 효율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아닙니다. 수단으로서의 효율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배웠던 목표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과 운영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표 효율성과 운영 효율성을 우리가 수단으로서의 효율이라고 그래요. 파레토 효율은 별개의 개념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사회복지 정책에서 효율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소의 비용을 들이는 거다. 어떠한 상황이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비용만 최소화가 되는 게 아니라 효과가 극대화가 돼야 됩니다. 효과가 높아야 돼요. 효과가 높고 최소의 비용이 들어야 효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 정책에서 효율성 평가는 끊어요. 정책이 원래 의도했던 목표를 달성하였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이다. 목표 달성을 보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네, 효과성 평가라고 합니다. 효과성 평가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5번 효율성과 효과성은 필요 충분 조건의 관계다. 아닙니다. 필요 충분 조건의 관계가 아니라, 자, 제가 그림을 하나 그리면 효율적이라면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그랬죠. 효율성이 있으려면 효과가 극대화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효율적이라면 효과적인데, 자, 효과적이라면 효율적이냐? 아닙니다. 왜요? 자, 효과적이라 하더라도 비용이 많이 들면 비효율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 성립되는데, 효율성은 효과성에 충분하니까 준다. 우리가 조사론에서 신뢰도와 타당도 배우듯이 똑같이 가면 돼요. 따라서 효율성은 충분 조건이 되는 거고, 효과성은 필요하니까 받는다. 그래서 효과성은 효율성의 바로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5번의 오답 노트가 되겠습니다. 효율성은 효과성의 충분 조건이 되고, 효과성은 효율성의 필요 조건이 된다.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에요. 두 개 다 성립해야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데, 한 가지만 성립되기 때문에 이것은 한쪽은 충분 조건이 되고 한쪽은 필요 조건이 되는 겁니다. 답을 해결했는데 쉽게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2번, 3번, 4번, 5번 모두 다 지문이 중요하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번의 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3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3번 문제 별표 치시고요. 다음 개념들에 연결해서 옳은 것은입니다. 지금 5가지의 개념이 들어있네요. 사회정책, 사회보장, 사회사업, 사회서비스, 사회복지가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실천론의 영역과 중복되는 부분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질병, 실직, 가구주의 사망, 노령, 재해로 인한 소득의 중단으로부터 국가가 책임지고 사회 구성원을 보호하여 인간다운 생활 유지를 보장해 주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호한다라는 말이 있고 국가가 보호하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질병, 실직, 사망, 노령, 재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회적 위험이라고 해요. 이러한 사회적 위험이 있을 때 국가가 책임지고 인간다운 생활 유지를 보장해주는 제도라 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사회보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번은 사회정책이 아니라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인간의 사회적 욕구에 대한 서비스인 동시에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게 중요한 단어가 되네요. 실천에서 배웠던 제도, 정책, 제도적인 실책을 뭐라고 배웠죠? 사회복지라고 배웠습니다. 2번은 사회복지입니다. 3번 전 국민의 물질적, 정신적, 사회적 최저생활 확보를 위한 공공과 민간의 사회적 재반 서비스의 총칭을 뭐라 하느냐? 이것을 사회봉사라고 말합니다. 3번 지문은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세요. 3번은 사회봉사의 개념입니다. 4번 인적 자원의 보존, 보호, 개선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조직화된 활동을 사회서비스라고 합니다. 자, 사회보장 기본법에 보면 사회서비스는 복지, 환경, 고용, 건강, 문화 등 여러 영역에 걸친 서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많은 인적 자원이 있을 건데 그러한 인적 자원의 보존, 보호, 개선
이런 것들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해서 조직적으로 하는 활동, 이런 것들을 사회 서비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사회복지, 인간관계에 있어서 과학적인 지식의 동그라미, 기술의 동그라미, 전문적 서비스. 자, 생각나죠? 실천에서 배웠던 거. 지식과 기술에 기초한 전문적 서비스를 소셜 워크, 사회, 사업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2번, 3번, 5번의 오답 노트는 오른쪽에 되어 있고 여기에서 4번이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는 개념을 잡는 문제였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